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도주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바른경제 TV 연락처 저희 010-6720-4656 강프렉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이제 추천주 주식시황을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따로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도주는 현대사료, 한일사료, 자화전자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일 주요 테마로는 이렇게 사료 관련주, 그리고 애플카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일동제약이 어제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장중 주요 뉴스로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기대감으로 DNC 미디어가 이제 부각이 되었고, 수입 곡물 가격 상승 우려에 사료주 고공행진, 자화전자, 애플카 본격 개발 소식의 급등, 최악의 물류 대란이 온다. 상하이 봉쇄로 팬데믹 이후 최대 위기.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이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권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 다른 뭐 상해나 홍콩, 뭐 니케이 관련 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장 초반부터 거의 천억대 이제 순매도로 보이면서 좀 많은 물량을 좀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다 순매도로 계속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 오랜만에 이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심 종목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우가 어제 장 마감하고 그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갔었죠. 그 소식이 뭐냐면 한국 콜마가 화장품 용기 업체인 연우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중한테 모두 알려진 재료가 재료로 이렇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 초반 9시 5분에서 9시 10분이 최고점인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을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장 초반 9시 10분 전에 모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예,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미 이거 정보가 센 거 같습니다. 정보가 센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세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갭으로 출발한 종목은 진입하시면 안 되고 이미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도 한번 볼게요. 예, 비슷한 흐름이었죠. 시가총액 1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는 주체는 크게 어떤 시너지가 아직 바로 발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호재라고 인식을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갭으로 떠주면은 땡큐죠. 바로 이제 차익 실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대사료 살펴볼게요. 현대사료는 완전 작전주였죠. 이거는 금감원에서 지금 아직 뭐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상한가를 거의 7방을 갔던 종목입니다. 거의 만 원대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사료 곡물 가격 상승 우려에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한번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수입 곡물 가격 상승 우려에 사료주 고공행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곡물 가격은 전년 대비 약 50%, 43%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사료용은 뭐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료주들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볼 건 아닌데 이러한 기사를 활용을 해서 작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들어갈 수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 이 자리 자체는 이제 뭐 지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워낙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망했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뭐 비중을 적게 실어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조금 저는 좀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냥 상한가 바로 쏴버린 모습이고요. 차익 실현 나오면서 물 한번 깨졌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린 모습.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예, 한번 살펴봤고 한일사료도 같이 움직였죠. 한일사료는 뭐 상한가 한 세 방 정도 가지고 상한가 두 방에 시세 놔주고 눌림 자리는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더 이상 빠지지 않았던 이 지점 자리 자체는 한일사료가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진입을 할 수 있었나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시세를 줬다고 눌린 거 보면은 어 이런 자리 3,000원 부근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1차 VI 걸리고 비중 적게 실어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 한번 먹을 수 있어도 나중에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실어서 좀 들어가 볼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밀렸던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렇게 살펴봤고 자화전자가 조금 이제 튀어주었는데요. 애플카 테마로 올라줬다고 합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에 이제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애플이 지금 본격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카 작업을 이제 본격화한다고 하고 국내 부품 기업의 자율주행 센서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그 관련 재료를 바탕으로 오늘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카 호재의 급등, 애플과 개발 소식의 수혜주가 될 것이란 기대감. 근데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하죠. 5,460억 정도면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시세를 강하게 주었다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이 상당 부분 매수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강했고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렇게 좀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도 괜찮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 20일 추세선을 지켜주는 지점 이 구간 한 번 정도 이 구간에서 매수해봤을 수 있겠네요. 뭐 한 15% 정도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 갭으로 출발하였죠. 여기 밀리지 않는 선에서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자화전자 살펴봤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런 미디어 업체들의 이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도 시총이 이제 4천억 가까이 되죠. 기관들 바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분봉상 보더라도 시세에 정신이 없죠. 이런 종목은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시세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TS 트릴리온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상한가를 밀어 올렸던 종목입니다. 뉴스는 뭐 따로 제가 봤을 때는 확인된 거는 저는 뉴스 하나 있었죠. 참 뉴스 하나 있었죠. 뉴스가 뜨기 전에 거의 상한가를 보내놓고 뉴스가 나왔는데 TS 바디 샴푸, BD 샴푸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TS 트릴리온이 소비자 문의가 증가했고 뭐 중국 내 제품 품절 시장 규모가 뭐 3조 원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샴푸를 팔아가지고 아무리 품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거는 작전의 느낌이 나고요. 저 같으면은 무조건 차익 실현했죠. 왜냐? 이게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자리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이 많은 경우에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상한가를 급하게 말아 올리고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거의 엄청나게 쏟아진 모습입니다. 반등 없이 거의 쭉 내려왔죠. 이렇게 상한가가 풀린 종목은 웬만하면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금 살펴볼 종목 ADM 코리아가 좀 특징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갭으로 하한가를 맞은 모습이었는데요.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간외로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죠. 왜냐?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오늘도 갭으로 시가 15%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장중에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로 떨어지면은 황당하죠. 그래서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ADM 코리아 유상증자 결정에 도려나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ADM 코리아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나중에 나왔어요. 2대 3대 주주의 주식 블록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 종목 토론방에 ADM 임종원 ADM 코리아 대표가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많은 주주들이 횡령 배임 회계 이슈 관련해서 문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감사 보고 찾아라. 기술적인 문제로 홈페이지 공시가 늦어져 주식 게시판에 우선적으로 알려드린다. 예,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기록하면 그냥 하락도 아니고 이렇게 물량이 아까 거의 장중에 450만 주에서 650만 주까지 쌓였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한 경우에는 황당하죠. 매수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 횡령 배임 이슈가 아닌가. 누가 먼저 정보를 알고 물량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일동제약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물량을 뭐 터는 것인지 이렇게 물량을 다 흡수해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가면서 이런 거는 저는 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굳이 하한가에서 놀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일동제약 뭐 오늘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렇게 뭐 크게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굳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하한가에서 오늘 먹었으면 뭐 7%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고요. 삼성전자 어제 살짝 반등해줬는데 오늘도 꺾였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상당하게 지금 물려있는 모습.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때까지 반도체는 조금 약세일 수 있다. 이렇게 업황에 대한 흐름은 그 각 업종의 시총 대형주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오늘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올라왔죠. 이렇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올라오면 제약 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 제약 바이오 그동안 계속 눌려 있었죠. 셀트리온이 약세였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이 계속 약세. 셀트리온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투자 심리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움직여줬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현대, 중공업 이렇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날라다니죠. 외국인이 지금 거의 무한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추세 우상향하는 종목 그냥 이런 데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 먹으면서 치고 빠지고 해도 되죠. 이런 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